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을 앞둔 미증시가 일제히 1% 내외 하락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1.67% 하락하면서 8월 5일 이후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S&P 500 지수는 0.89%, 다우는 0.43%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가 3.7% 하락한 가운데 테슬라가 5.65%,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이 각각 2.03%와 2.21% 조정됐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코스피가 3거래일 연속 2,700선 위에서 마감했습니다. 시장에 관망세가 유입되면서 전장 대비 거래량과 거래대금 모두 감소했습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0.22% 하락한 2,701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4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했고 기관 홀로 물량을 담아냈습니다. 코스닥은 전장 대비 0.03% 밀린 773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홀로 1,000억 원 넘게 물량을 담아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하나그룹 김승현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자사주 544억 원어치를 공개 매수한다는 소식에 한화갤러리아 주가가 16%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한화갤러리아 우선주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김 부사장이 공개 매수로 사들이는 주식 3,400만 주는 전체 보통주의 17.5%에 해당합니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자사주 공개 매수에 나선 것은 주가와 기업 가치 제고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부가 동해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탐사 시추를 위한 보급선 용선과 용역 계약을 맺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순항 중이라는 소식에 자원개발 테마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넥스틸과 화성밸브, 한선 엔지니어링 종목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킹스탁의 조승현입니다. 주식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하나 오늘도 고민 많으셨죠? 오늘 바이킹스탁에서는 시장의 이슈뿐만 아니라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특급 매매 기법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 서울경제TV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서 댓글로도 소통해주세요. 간밤 미증시는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도 이 경계감이 물들면서 양대 시장 약보합으로 마감했는데요. 드디어 오늘 밤 11시죠. 전 세계의 눈이 파월 의장의 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한 발 더 빠르게 전략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최창림 전문가님의 승률 높은 투자 전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최창림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뵙는 날은 금요일이라 제가 항상 더 기분이 좋거든요. 네. 근데 오늘 밤 미증시도 저처럼 이렇게 더 불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밤 11시에 파월 의장의 연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은 오늘 운이 좋으신 게 또 최창림 전문가님과 한 발 더 빠르게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 어떤 분이신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창림 전문가입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방법, 그리고 언제 사서 언제 파는 그 안내, 그리고 그런 대응 전략, 그 부분들 제가 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월요일 시장이 굉장히 기다려져요. 왜냐하면 이번 주 시장 굉장히 지지부진한 시장이었고요. 심심한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터널의 끝에 거의 다 와 있어요. 이제 터널을 빠져나오면 이제부터
확실히 좀 상승장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는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마지막 터널 끝에 제스놀 미팅이 있죠. 그리고 파월의 기조연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BOJ의 그 총재, 일본 은행 총재의 연설도 있죠. 그거까지만 일단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다음 주 월요일 시장부터는 좋은 시장이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가짜 주식이 굉장히 난무하고 있는데 저와 함께 진짜 주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창림 전문가님은 손실나지 않는 안전한 매매로 유명하시죠?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막 하단 참고해주세요. 저는 이어서 전문가님과 오늘의 시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요즘 우리 증시는 좀 명확한 주도주가 없이 눈치 보기 네. 장세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좀 반등해줬던 2차 전지주도 이제 네. 테슬라 이제 트럭 화재 사건으로 좀 주춤하고 약세 전환했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신규 상장주로 뜨거웠는데 네. 하루 만에 또 급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전문가님은 요즘 증시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자, 방금 얘기하셨듯이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기도 해요. 지금 변동성도 원체 크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급 이동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전문 트레이더 입장에서 진행을 해도 트레이딩을 해도 어려운 시장이에요. 근데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시청자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런 트레이딩을 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분은 웃고 계실 거고요. 어떤 분은 지금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대응 전략, 요즘에는 대응 전략도 사실 1분 1초 해야 돼요. 굉장히 빠르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급 이동이 원체 빠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응 전략들은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제가 다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본업들이 있으시니까 다들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석들, 빠른 분석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 시장 같은 경우는 주식은 대응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번 주 시장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연준의 다수 연준 지금 금리 인하 그리고 잭슨홀 미팅이죠.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 이게 오늘 그 파월 의장의 기조연설이 있어요. 사실 시장은 잭슨홀 미팅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뻔한 얘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는 반응이 그렇게 시큰둥한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시장의 경계감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혹시 모를 그런 상황을 대비하자라는 부분 때문에 관망세가 굉장히 짙었고요. 관망세가 짙다 보니까 주도 테마도 지금 부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을 키운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관전 포인트는 사실 그 파월 의장의 기조 연설인데요. 거기에서 비둘기적 발언이 어느 정도의 강도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전 포인트로 잡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또 그 일본 은행 총재의 연설도 있습니다. BOJ 은행 총재의 연설도 있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전에 굉장히 큰 폭락장을 겪었잖아요. 이틀 만에. 저도 보지 못한 하락이었는데 이틀 만에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나왔던 얘기가 엔캐리 트레이딩 청산 공포감이 확산되면서 떨어졌다라는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원래 일본 같은 경우는 제로 금리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고금리였고요. 그래서 이 고금리와 제로금리의 갭 차이를 이용한 그런 수익을 만들어내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본이 제로금리다 보니까 일본에서 돈을 엔화를 빌려서 미국에 뭐 엔비디아도 샀을 거고요. 채권도 샀을 거고 뭐 여러 가지로 투자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일본에서 금리를 인상을 한 거예요. 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그리고 미국은 지금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금리의 갭 차이가 점점점 좁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엔화를 빌려서 투자했던 그 투자자들은 지금 마음이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만약에 일본 총재가 또 그 BOJ 총재가 또 약간 좀 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발언이 나왔을 때는 그 공포감은 더 심해질 겁니다.
근데 요즘에 매수세가 탄탄한 시장이 아니에요. 체력이 뒷받침되는 그런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더 많이 공포감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그 BOJ 총재의 발언과 그다음에 그 잭슨홀 미팅에서 그 파월의 기조연설 다 그 부분만 좀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정말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공격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방송 말미에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 하나 가지고 나왔으니까 방송 말미에 오픈할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 근데 지금 잭슨홀에서 이미 긍정적인 비둘기적 발언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FOMC 그 회의록이 발표가 됐죠. 거기에서 페드의 다수 위원들이 대부분 9월 금리 인하는 적절하다라는 판단이다라는 부분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아마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B컵 같은 경우는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갑자기 50bp를 내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시장은 더 공포감으로 휩싸일 거예요. 이렇게까지 내릴 정도로 경기 침체가 좀 심화되고 있나? 라는 그런 경계감이 더 확산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50bp보다는 25bp부터 시작을 해서 순차적으로 좀 빠르게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한은도 우리나라 금리도 쫓아서 조금씩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번 주에 TDS팜이 따따블이 갔어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상장 한 날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는데 바로 그 이튿날 급락을 했죠. 급락을 하면서 변동성이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시장을 이끄는 주도 테마가 없다 보니까 이런 상장 주식들이 변동성을 키우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TDS팜 같은 경우는 상장 첫날 거래 대금이 삼성전자보다 3배가 더 많은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돈들이 TDS팜으로 쏠렸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죠. M83 또 그 기업이 또 상장을 하면서 변동성을 키웠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었고 그때 아마 매매 잘못하신 분들은 지금 많이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요. 제가 주도 테마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갑자기 시장을 이끄는 주도 테마가 어떤 이슈와 함께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주도 테마가 시장을 이끌어요. 그러면 이 종목들의 관심도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락에 대한 리스크는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리스크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전문 트레이더가 아닌 이상에는 이런 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정말 방망이를 짧게 잡고 진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접근 자체를 지양하는 게 낫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문의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전지가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왔어요. 갑자기 급브레이크가 밟히는 듯한 느낌으로 차트의 흐름이 갑자기 반등을 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내용이에요.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나 아직 안 죽었어 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봤고요. 사실 이 2차 전지의 움직임은 지금 전기차 화재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컸습니다. 전기차 관련된 화재가 있었죠. 인천 청라에서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해외에서도 테슬라라든가 뭐 벤츠라든가 화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저도 확인해 본 결과 올해에만 우리나라에서 24건의 지금까지 24건의 화재가 있었다라고 해요. 전기차가. 근데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터리가 중요한데 이 배터리가 대부분 중국산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의 단가를 우리나라가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리튬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중국은 리튬의 최대 생산국 중에 하나예요. 1위가 호주고
2위가 칠레, 그다음에 3위가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배터리를 만들잖아요. 우리나라가 단가를 맞출 수가 없어요. 원체 싸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글로벌적으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1위가 1위도 중국이고요. 2위도 중국입니다. 1위가 CATL이고 2위가 비아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그런 안전성 이 부분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은 LFP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만들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원 개 배터리를 보통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LFP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저렴해요. 3원 개는 비싸고요. 그리고 LFP는 그 수명이 깁니다. 그리고 3원 개는 짧아요. 그래서 3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는 고급 전기차에 보통 들어가는 편이고요. 그리고 저가형 전기차에는 대부분 LFP 배터리가 들어가면서 중국산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안정성 문제에서 지금 화두가 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이 이번에 좀 반사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리튬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상승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들이 대부분 상승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초입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달러 인덱스가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통상 달러가 내려오잖아요. 그럼 원자재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원자재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중국에서 바이든이 중국 철강석이라든가 알루미늄의 과세를 25% 과세를 하면서 그게 8월 1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6월, 7월 달에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밀어내게 하는 그런 폭탄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사들였어요. 그래서 상반기에만 우리나라가 뭐 철강석 같은 경우는 한 26% 증가 수입을 더 많이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할 거기 때문에 포스코라든가 아니면 2차 전지 관련주 종목들이 이번에는 좀 탄력을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또 잘 아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하고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시장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이런 상장 주식들은 약간 매매를 좀 지양해보자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번 주 시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꼼꼼하게 시장 이슈들 짚어주셨습니다. 장중에도 이런 전문가님의 시황 브리핑을 들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막 하단 참고해주세요. 그럼 이어서 오늘장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하는 종목을 알아보는 오늘장 스타킹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업종입니다. 코스닥 신규 상장사와 신약개발 관련으로 제약바이오 업종 올라왔고요. 3천억 원 규모의 양자기술 R&D에 대한 예비 타당성 면제 소식에 관련 업종 올라왔네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건설업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의 공개 매수 소식에 주목받고 있고요. 유한양행 폐암치료제 FDA 승인 소식에 신고가 기록하면서 올라왔네요. HDC 현대산업개발은 업황 회복에 기업 가치가 커지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종목들 올라왔는데요. 저는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또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들 꼽아주실지 제가 너무 기대가 되는데 딱 3개만 꼽아주시겠어요? 아무래도 유한양행하고요.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우리기술입니다. 네. 오늘 좀 생각지도 못했던 좀 더 다양한 섹터에서 꼽아주셨는데 네. 첫 번째로 유한양행 꼽아주셨습니다. 이번 네. 주에 가장 핫했던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좀 폐암치료제 FDA 승인 소식에 오늘장에 또 상한가 기록했고 또 오늘 기사를 보니까 네. 렉라자 기자 간담회에서 더 큰 포부를 밝혔더라고요. 네. 제2의 렉라자를 이제 만들겠다. 연구 개발과 또 오픈 이노베이션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이렇게 좀 야망을 표출을 했는데 네. 유한양행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전망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왔고요. 사실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국내 최초예요.
항암제 FDA 허가를 받은 거는 국내 최초입니다. 제가 전 방송, 그러니까 저번 주 방송,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당시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약바이오가 지금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제약바이오의 꽃은 면역 항암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한양행이 이번 주에 항암제 FDA 승인을 받으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을 키우긴 했어요. 키우긴 했지만 사실 이날 캔들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를 처음으로 돌파를 하면서 크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그 전에 보유자들이 다 수익권으로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공포에 주식을 매수를 해서 그다음에 뉴스에 팔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스가 나와서 좀 매도세가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추가적으로 더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나왔고요.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죠.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매출이 1조 8천억이에요. 1조 8천억인데 앞으로 로열티 포함해서 매년 받을 예상되는 금액이 1조 4천억 원입니다. 이 항암제 FDA 허가를 통해서 왜냐하면 이 FDA 허가를 받았잖아요. 이 FDA보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 기준이 다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FDA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도 이제 글로벌적으로 허가를 받을 확률이 굉장히 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글로벌적으로 매출이 더 많이 확대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예상하는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조 4천억 원 정도가 매년 꽂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전에 그러니까 뭐 3분기만 따지더라도요. 지금 마일스톤으로 한 800억 정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한양행의 어떤 그런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은 폭발적으로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유한양행 지금 고점 돌파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눈여겨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유한양행이 사실 뭐 이런 뭐 항암제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에이즈 치료제라든가 아니면 C형 간염 치료제 그리고 항생제 같은 부분도 지금 수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마 그 강달러가 계속 유지가 됐기 때문에 이런 수출 사업 쪽에서도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은 원화로 환산했을 때는 더 많이 찍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도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한양행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제가 다음으로 이제 픽한 종목은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인데 이 부분은 사실 최근에 정부에서 건설 경기를 회복하려고 하는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왜냐하면 경기가 지금 많이 안 좋잖아요. 근데 이 경기가 안 좋을 때 빠르게 경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건설 경기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동산 경기는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댐 건설이다, 아니면 뭐 그린벨트 해제다, 뭐 그리고 뭐 철도 지하, 뭐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LH에서도 주택 공급 확대가 될 거예요. 하반기에. 그래서 통상 한 10조 원 정도의 규모로 진행이 되는데 이번 연도에 같은 경우는 한 15조 3천억 정도가 아마 나올 것으로 발주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들이 이제 바닥권에서 바닥을 다지고 꿈틀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선두에는 지금 HDC 현대산업개발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건설 경기가 원체 안 좋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건설사들이 대부분 해외에다 눈을 굉장히 많이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외 수주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입니다. 근데 이 우크라이나 재건은 사업 규모가 엄청나게 커요. 예, 사업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규모가 2,000조가 넘습니다. 2,000조가 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미 협의는 끝나 있죠. 이미 지난해에 국토교통부 장관 당시 원희룡 장관과 그다음에 그 우리나라 기업단이 이미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협의를 끝내놓은 상태예요.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참여를 했던 부분이 사실 현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철도 인프라라든가 뭐 현대로템이라든가 현대 관련된 현대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이슈가 될 거예요. 요즘에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사실 국제 유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지금 저희가 그 전에 인프라가 심해지기 전에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을 때 그 유가까지 국제 유가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플레이션은 좀 완화가 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 유가가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담당을 해요. 물류비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생필품의 모든 원재료가 원유기 때문에 국제 유가는 굉장히 인플레이션에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 하루면 끝낼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지율이 지금 해리스 부통령보다 조금 앞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슈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우리 기술이에요. 우리 기술인데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아마 바로 월요일부터 다시 한번 상승 흐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바로 월요일부터. 자, 오늘 갔던 이유는 우리 기술이 장갑차 핵심 부품을 독점 공급한다는 내용이에요. 네, 장갑차의 핵심 부품 독점 공급. 당연히 현대로템도 이슈를 받겠죠. 근데 이 방산주가 지금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방산 기술이 그 가성비 대비해서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걸로 이미 글로벌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상태고 아직 뭐 우크라이나가 뭐 휴전이 된다 안 된다 아직 얘기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분쟁도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은 지금 방산비를 전체적으로 다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가까운 일본도 지금 굉장히 많이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방산에 대한 수준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 관련된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사실 원전에도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때 함께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체코 원전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내용이 안 나왔고요.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그 대통령이 방한을 했죠. 방한을 해서 우리나라와 그 협의를 맺었던 그런 프로젝트 중에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게 원자력과 그다음에 방산입니다. 그 플랜도 지금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플랜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슈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오늘은 장갑차 핵심 부품으로 하면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큰 조정 흐름 받고 이제는 한번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갖고 나온 픽 종목 한번 세 종목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장 스타킹 종목으로 유한양행, HDC 현대산업개발, 우리기술 꼽아주셨습니다. 장중에도 전문가님의 이런 공략주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똑똑한 종목을 골랐다면 이제는 실전 매매를 해봐야겠죠? 이번 시간은 전문가님의 매매 기법을 알아보는 셀킹 시간입니다. 저는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참 바다에 포세이돈이 있다면 주식계에는 우리 최창림 전문가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포세이돈을 말씀드린 이유 아시나요? 네.
전문가님을 대표하는 기법이 삼지창 기법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역시 눈치가 빠르신 것 같습니다. 네. 이 삼지창으로 승률 100%를 낼 수 있는 기법이 있으시다고 해서 오늘 네. 더 쫑긋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데 네. 어떤 기법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지창 기법. 제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기법이고요. 그리고 요즘 시장 어렵잖아요. 지고 계신가요, 시장에? 네, 시장을 이기는 기법입니다. 시장을 이기는 기법. 우리는 지지 말자고요. 네, 시장을 이기는 기법이고요. 제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삼지창 기법이고요. 그리고 단기, 중기, 장기에도 모두 사용 가능한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설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 이 기법 자료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핵심 조건이 일단 있어요. 삼지창 기법은. 그 삼지창 기법은 핵심 조건이 일단 지속 성장 가능한 대장 테마여야 됩니다. 예. 저는 손실 보는 게 너무 싫어요. 예, 너무 싫다 보니까 혹시나 트레이딩을 하다가 물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예,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물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러면 보통 아마 시청자분들도 손절 잘 못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나중에 물렸다. 근데 보전에라도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수익권에라도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종목들, 그런 종목군들이 속해 있는 테마가 지속 성장 가능한 그런 대장 테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반도체도 있을 거고요. AI 관련된 이슈들도 있을 겁니다. 데이터 센터라든가 그리고 로봇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성장성이 높은 이런 대장 테마에서 접근을 해보셔야겠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메이저의 누적 수급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원하는 수익률은 1%, 2%, 3% 아니잖아요. 30%, 40%, 50% 이런 수익 원하시잖아요. 그런 상승을 만들어내는 거는 개인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 메이저의 누적 수급, 그러니까 메이저의 수급이 동반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저 뭐가 있죠? 기관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외인도 있을 겁니다. 이 기관과 외인은 이제 통틀어서 이제 세력이라고 하죠. 그리고 스마트 머니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흐름들은 기술적 분석으로도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체크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관과 외인의 그런 수급들은 매일매일 모니터링 하시면서 체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이저의 누적 수급은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수익은 1, 2%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큰 상승이 올 때는 항상 메이저의 수급이 동반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삼지창 차트상 타점입니다. 이 타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삼지창 기법 제가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는 분들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가지고 나왔는데 이건 뭐냐면 대기권 돌파 매매예요. 천장 뚫고 이제 쭉 가는 겁니다. 우주까지. 그 부분인데 대기권 돌파 매매라는 기법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삼지창 기법이 있는데 이 두 기법이 합쳐졌을 때는 굉장히 큰 시너지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좀 변동성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면서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종목을 컨택할 때도 일단 핵심 조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장을 이끄는 주도 테마여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앞에 말씀드렸던 맥락과 비슷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를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굉장히 빠르게 시세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상위인 종목. 거래량도 봐야 되지만 우리는 거래 대금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종목이 1,000원짜리도 있고요. 그리고 10,000원짜리도 있고 1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래량만으로는 사실 이게 거래 대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 대금도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최근에 많이 들어오는 그런 종목을 좀 보자라는 부분이에요. 왜 최근이냐면 저는 안전하게 매매를 하고 싶어요. 손실 없는 매매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게 사야 되거든요.
최대한 싸게. 그렇기 때문에 싸게 사고 바닥권에서 상승 초입에 있는 거를 매수를 하셔야 나중에 이 종목이 진짜 40%, 50%, 100%, 200% 가더라도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추세가 이탈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는 싸게 사자라는 부분으로 체크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삼지창기법 같은 경우는 단기, 중기, 장기 다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은 단기적인 부분에서 접근할 때 필요한 부분입니다. 당일 유동 주식의 거래량이 30% 이상이 나와야 돼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발행 주식이 종목의 발행 주식이 만약에 1000만 주예요. 근데 대주주가 200만 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2대주주 이하 100만 주를 갖고 있다라고 치면 유동 주식은 700만 주가 되거든요. 여기에서 30%면 210만 주가 됩니다. 210만 주. 210만 주 이 정도의 거래량이 그날 나와줘야 단기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중기나 장기로 끌고 가는 거, 장기는 지금 보기도 힘들고요. 중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도 부담스러운 그런 시장입니다. 원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저도 단기 트레이딩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거의 뭐 매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단기 트레이딩은 요즘에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즘엔 정말로 뭐 1분이 뭡니까? 30초, 뭐 10초. 빠른 대응 전략이 나와야 돼요. 그런 빠른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가 어려우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다 알아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제가 다 알아서 챙겨드릴 거니까 그런 부분들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안에 오셔서 저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삼지창 매매 기법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전문가님의 매매 기법을 활용한 공략주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방송 공략주로 꼽아주셨던 현대로템, 대웅제약, 그리고 네. 한전산업까지 고공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현대로템 주식을 보면은 전문가님 생각이 제일 먼저 나더라고요. 네. 워낙 대표적인 종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외에도 상승률 현황에 빼곡히 쌓여 있으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거 이제 삼지창 기법을 통해서 한번 그 전에 공략했던 종목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내일장 바이킹 여기서. 제가 오늘도 방송 말미에 한 종목 갖고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시에 제가 여기에서 방송 말미에 2종목 드린 거 아니에요. 3종목 드린 거 아니에요. 한 종목 드렸거든요. 일주일에 단 한 종목씩만 드렸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시초가 보통 공략을 했어요. 근데 성공률이 굉장히 높았고요. 그리고 상승 흐름도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사실 대웅제약입니다. 대웅제약인데 지금 차트를 보세요. 차트 보시면 제가 방송을 이날 했어요. 이날 했고요. 방송을 그 다음 날 여기 시초가를 공략을 했습니다. 여기 시초가를. 여기 시초가를 공략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시초가가 11만 2,200원이었어요. 11만 2,200원이었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상승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앞에 지금 차트가 이게 이제 상승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횡보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이거 하락 구간이었어요.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이었어요. 자, 하락하던 구간에서 요 캔들이 하나 나온 거예요. 네, 요 큰 윗꼬리를 크게 그린 이 캔들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그 전에 하락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송을 이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상승 초입 부분에서 시초가 공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1만 2,200원 공략을 해서요. 지금 최고가 15만 원 찍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후에도 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전 방송에서 대웅제약 말씀드리면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흐름 나쁘지 않고요.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우루사가 캐시플로우를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루사뿐만이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그런 의약품들이 지금 캐시카우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통상 제약바이오는 그 재무 구조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재무 구조도 굉장히 탄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이슈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올해 그 노보노디스크가 1위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1, 2위가 노보노디스크랑 일라이릴레인데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삭센다가 올해 특허가 만료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개발사들이 지금 속도를 내고 있고 시장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웅제약도 그중에 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종목은 라파스예요. 자, 라파스도 비만 치료제입니다. 근데 이 라파스는 붙이는 비만 치료제예요. 붙이는 비만 치료제. 굉장히 신박하죠. 붙이고 있으면 비만이 치료가 된다라고 하니까 저도 붙이고 싶네요. 근데 라파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굉장히 큰 상승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앞전에 이게 또 횡보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횡보가 아니에요. 이게 너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하락 추세였습니다. 굉장히 하락 추세였어요, 이게. 하락 추세가 있다가 여기에서 상한가 캔들이 하나 딱 만들어집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제가 이날 방송을 했어요. 이날 방송을 했어요. 이날 방송을 했고 이날 방송에서 제가 뭐라고 언급드렸었냐면 요 두 캔들이 매집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당시에 앵커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이거 전날 상한가하고 오늘도 20% 넘게 급등했는데 이거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봤었어요. 질문을 했었는데 제가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아니다. 이거는 올라온 게 아니라 매집한 거다. 이거는 종목을.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그 다음 날 시초가 공략을 했어요. 네, 시초가 공략을 했고 여기에서 시초가 공략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시초가가 15,92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고가는 31,500원까지 올라갔어요. 네,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초가를 공략하고 이날도 20% 넘게 급등을 했고요. 이날도 30% 상한가가 나왔고요. 이날도 상한가에 준하는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3일 만에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산전산업 같은 경우는 방송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전 관련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도 비만 치료제로 말씀을 드려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MSCI 편입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흐름 보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GLP-1에 대한 그런 이슈로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삼천당제약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다. 그래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명전기도 앞으로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이슈로 지속 상승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공조도 AI 관련된 거예요. 데이터 센터는 전력 먹는 하마인데 발열도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냉각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조 시스템이 중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방송 이날에서 바로 다음 날 20% 넘는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유니테크노 같은 경우는 지금 이틀 만에 이렇게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좀 대표적인 종목이죠.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은 방산에 대한 수주가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수주 잔고가 10조 원이 넘는데 지난해 매출이 3조 원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3년치가 수주 잔고가 남아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도 보시면 방송 이날에서 여기서 시초가를 들어가서 4만 원에 들어갔는데 지금 55,300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상승 초입 부분입니다. 완전히 상승 시작하는 단계에서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제가 또 오늘 가지고 나왔으니까 방송 말미 잠시 후에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알아봤어요. 삼지창 기법을 통해서 그동안 공략했던 종목들 알아봤고요. 제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상승 초입 부분에 있는 안전한 매매가 가능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종목들로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 말미에 잠시 후에 종목 오픈할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삼지창 매매 기법과 공략주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장중에도 이런 공략주와 기법 들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막 하단 참고해주세요. 그럼 이어서 다음 주에 눈여겨봐야 하는 종목을 살펴보는 내일장 바이킹 시간이 이어집니다.
첫걸음은 좋은 종목을 잘 사는 거죠. 다음 주 장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종목을 알아보는 내일장 바이킹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다음 주 내일장 종목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입니다. 전기차의 2단 화재에 전고체 배터리가 부각받고 있고 차세대 배터리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 내일장 종목으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꼽아주셨는데요. 저는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제 전기차 배터리 화재 이슈가 나면서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좀 시장의 눈이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네. 좀 8월 5일쯤부터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좀 쭉 우상향 흐름을 보여줬는데 네. 3거래일 전에는 상한가 기록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상한가 기록하고 나서는 좀 주가가 주춤하는 모습인데 네. 지금이 좀 저가 매수 기회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갖고 나왔고요.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라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바로 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기다릴 시간도 없고요. 자, 2차 전지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사실 해리스 트레이드에 또 관련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이야 트럼프가 이제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그런 수혜를 좀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대선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아마 이슈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예요. 11월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부분이고요. 전기차 그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 화재건에 대해서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가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필요한 상황인데 그 부분이 사실 이 차세대 배터리죠. 전고체 배터리가 앞으로는 굉장히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말 그대로 그 전체적으로 그 고체로 사용하는 배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사실 아까 앞에 시황 잠깐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리튬으로 기반된 저가형 LFP 배터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조금 더 높은 3원계 배터리고요. 그거보다 더 높은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더 빨리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력적인 부분에서 앞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 전고체 관련된 배터리가 아마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는 지금 4거래일 전에 3거래일 전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굉장히 큰 상승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번 이제 지지를 받고 급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동사는 분자량 조절제 국내 유일하게 생산하는 업체다. 그리고 IPA도 LG 화학과 양분해서 생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종목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 한번 보시면 제가 이날 상한가를 갔어요. 이날 상한가를 갔는데 지금 그 이후에 하락이 나왔거든요. 3일 연속 하락이 나왔는데 하락이 나올 때 거래량 보시면 거래량이 더 적어요. 거래량 없이 빠지는 거는 그냥 시장의 관심이 조금 다른 데로 쏠리다 보니까 좀 그냥 흘러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어떤 이날 상한가 간 날 매수했던 분들은 아직도 여기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 앞쪽에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다가 굉장히 오랫동안 조정 흐름을 보였다. 오랫동안 조정 흐름을 보인 거예요. 그리고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이날 강하게 상승 캔들 상한가를 들어 올리면서 거래량이 폭발을 했고요. 이후에 여기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월요일 날 시초가 공략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월요일 날 시초가 공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5만 원, 2차 목표가 1차는 5만 원, 2차는 5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4만 1,000원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의 전고체 배터리 지원 방안 수혜주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중에도 이런 전문가님의 공략주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막 하단 참고해 주세요. 그럼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승률 100% 도전, 삼지창 기법이 전문가님의 매매 기법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장 스타킹 종목으로는 유한양행과 HDC, 현대산업개발, 우리기술 꼽아주셨습니다. 다음 주 내일장 바이킹 종목으로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짚어주셨네요.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최창림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